자, 다음 16번이고요. 이제 위험물 기능장에서는 총 19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항상 이렇게 좀 긴 문제가 나오죠. 이런 문제들이 10점짜리입니다. 자, 10점짜리 문제에서는 이거를 다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풀 수 있게끔 최대한의 답을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이 안에서 뭐 하나 틀린다고 해서 다 틀리게 채점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방유제인데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조소 등에서 해당되는 제조소 등의 명칭. 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 그리고 신고해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허가 받아야 하는 제조소 등은 지정 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소 등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제조소 등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쓰시면 되겠고, 자, 나번에 기역의 명칭은, 그리고 설치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역이 어디냐 하면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가 잘렸는데 기역이고요. 여기가 니은이고, 그리고 이긋, 리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그림에서 기역의 명칭. 자, 기역의 이 명칭은 방유제입니다.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이 탱크가 새더라도 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뚝이고요. 그러니까 방유제, 그리고 이 방유제가 1000만 리터 이상으로 커질 경우에 설치하는 것이 이 사이에 있는 칸막이 뚝입니다. 자, 방유제를 설치하는 목적은 노출된 위험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자, 다음 위의 그림에서 니은의 명칭, 디귿의 설치 목적, 리을의 높이는 기역보다 얼만큼 해야 하는가. 자, 4번에 니은의 경우에는 칸막이 뚝입니다. 자, 칸막이 뚝의 목적은 이 용량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방유제의 용량이 1000만 리터를 넘어갈 때에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인데, 위험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넓은 면적으로 퍼지게 되면 그 나름대로 위험해지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한 번 더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칸막이 뚝입니다. 자, 이 리을의 높이는 기역보다 얼만큼 낮게 해야 하는가, 이 칸막이 뚝의 높이 부분인데요. 칸막이 뚝은 0.3m 이상으로 해야 하고, 방유제보다는 0.2m 낮게 해야 합니다. 다음에 위의 그림에서 기역의 최소 용량. 지금 이 위쪽에 이제 탱크가 500만 리터, 1500만 리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탱크가 5개 탱크 저장소라는 단서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5개 탱크 저장소로 보고 풀겠습니다. 자, 5개 탱크 저장소는 최대 탱크의 1.1을 곱한 만큼이 이제 용량이 됩니다.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최대 탱크의 0.5, 나머지 탱크의 0.1을 곱해서 서로를 더해줬을 때 용량이 되는데, 5개 탱크 저장소인 경우에는 1500만 리터의 1.1을 곱한 만큼, 즉 1500만에 곱하기 1.1이라서 1650만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역의 용량 범위의 빗금을 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방유제의 빗금을 치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쳐져 있는 이 부분이 방유제의 용량이 됩니다. 원래 이 빗금이 없이 나왔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방유제가 이만큼의 용량을 가질 수 있다고 체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방유제와 5개 저장 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치밀성이 있는 구조로서 철근 콘크리트로 해야 합니다. 흙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자, 누출될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유조 및 펌프 등을 설비를 갖춘 경우. 이렇게 써보면요. 원래는 이제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하는데, 위험물이 스며들어도 괜찮은 조치를 한 경우, 전용 유조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지표면 사이를 흙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위 그림에 해당하는 탱크 안전 성능 검사의 종류. 탱크 안전 성능 검사는 이런 문제 외에도 이전 기출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됐던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은 성능 검사의 종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탱크가 평평하게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또는 가라앉지 않도록 지방 검사를 해야 하고요. 충수, 수압 검사를 합니다. 또 탱크가 새지 않도록 용접부 검사, 그다음에 안반 탱크 검사, 이렇게 검사 4가지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기점검 대상은 10배의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 그다음에 100배의 옥외 저장소, 150배의 옥내 저장소, 200배의 옥외 탱크 저장소, 그다음에 안반 탱크 저장소, 이송 취급소까지가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곳입니다. 자,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할 정도로 각별한 조치가 필요한 곳에 플러스 지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까지 포함되면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연 1회의 정기 점검을 해야 하는 제조소 등이 됩니다. 자, 정기 점검을 해야 되는 기준이 되는데, 자, 여기가 지금 이제 5개의 탱크를 설치한 공간이다 보니까 5개 탱크 저장소로 보고 정기 점검은 200배 이상일 경우에, 지정 수량을 200배 이상 저장할 경우에 정기 점검을 해야 한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소 등마다 한 명씩 안전관리자가 돼야 하는데, 중복해서 안전관리자를 할 수 있는 경우 10개 이하의 옥내 저장소, 30개 이하의 옥외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옥내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간이 탱크 저장소, 10개 이하의 옥외 탱크 저장소, 10개 이하의 안반 탱크 저장소는 한 명이서 여러 개를 안전관리자로 할 수 있는 이제 저장소입니다. 만약에 옥내 저장소가 뭐 12개 있다. 그럼 2명을 선임해야 되지만 옥내 저장소가 8개, 9개 있다. 그러면 1명만 선임해도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개수가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개를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지금은 5개 탱크 저장소이기 때문에 10개가 되겠죠. 10개까지 중복 선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밀 정기 검사의 경우에는 특정 5개 탱크 저장소 그리고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는 완공 검사 합격 확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2년 그리고 최근에 정밀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 이내에 정밀 정기 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교재 해설에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글씨로 보기에는 편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해당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 이전 기출에서 다 하나씩 나누어서 나왔던 문제들이 합쳐지는 형태입니다. 매 시험마다 10점짜리가 하나씩 나오는데 이 안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으니까 좀 골라서 쓰실 수 있도록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7번입니다. 사료위험물의 분자량이 78이고 증기는 독성이 있고 인하점이 영하 11도씨인 거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위험물인지 생각을 하려면 힌트가 첫 번째, 방향성이 있다. 방향성은 향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향기가 나려면 이런 벤젠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분자량이 78이다. 방향성이 있는 벤젠을 중심으로 봤을 때 C6H6을 계산해보면 12 곱하기 6, 1 곱하기 6이기 때문에 78이 됩니다. 그래서 인하점이 영하 11도씨인 분자량 78은 벤젠이 되겠고요. 벤젠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2개, 15개, 12, 6으로 했을 때 사용되는 이론 산소량을 구하려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N분의 WRT를 통해서 V는 PMWRT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P는 1atm, M은 C6H6이니까 12 곱하기 6, 1 곱하기 6, 78이 되고요. 킬로그램 퍼 킬로몰로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구해야 하는 단위가 킬로그램이기 때문이고요. W는 지금 2kg이 연소했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2kg. R은 숫자는 똑같지만 구해야 되는 단위에 따라서 미터 세제곱 퍼 킬로몰점 K로 쓰겠습니다. T는 온도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0도씨로 보고 273 켈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부피는 1 곱하기 78이 2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이 됐을 때 벤젠 C6H6분의 O2로 하면 2분의 15가 됩니다. 벤젠 2개가 15개의 산소와 만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구하는 것은 이론 산소량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끝내면 이 산소의 부피를 구하는 걸로 끝나요. 근데 기체 1몰은 22.4 미터 또는 세제곱미터의 부피를 가지고 그 부피당 가지는 질량은 분자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는 산소의 질량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소의 분자량인 16 곱하기 2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질량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22.4분의 부하라고 하는 그 물질의 분자량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기체 1몰은 22.4리터이고 그 물질 1몰은 이 정도의 분자량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식을 쓰시면 답이 나옵니다. 6.15kg이 돼서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탱크 저장소로부터 직접 위험물을 선박의 연료탱크에 주입하는 경우 기준. 자, 이동탱크 저장소가 선박으로 주유를 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이동하지 않도록 계류시킬 것, 이동탱크 저장소가 움직이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즉 선박과 이동탱크 저장소가 서로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요. 이동탱크 저장소의 주입 호스 끝부분을 선박의 연료탱크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할 것. 조금이라도 호스가 잘 결합하지 않게 되면 그 기름이 바닷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오염이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급유구에 긴밀히 결합할 것 이런 말이 있는 거고요. 이동탱크 저장소의 주입 설비를 접지할 것. 그 주입 설비에 위험물이 흐르다가 마찰 때문에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접지가 필요합니다. 접지. 그리고 긴밀히 결합.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3가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3가지 쓰는 경우에는 짧은 거 쓰는 게 유리하겠죠. 편하신 내용으로 외워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 위험물에 대한 완전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연소 반응이니까 전부 다 O2 붙이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경우에도 전부 다 뭐 물과의 반응식이다 해서 전부 다 H2O 쓰시면 안 되고요. 일단 이 위험물이 면류 위험물인지, 물하고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산소랑 반응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를 생각하고 답을 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과염수산 암모늄이 NH4ClO4네. 여기가 산소랑 만나면 뭐가 생기지? N이 있으니까 NO2, H가 있으니까 H2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과염수산 암모늄 1류입니다. 과염수산 6류예요. 둘 다 산화성이기 때문에 이 둘은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이지 불에 타는 역할이 아닙니다. 불연성입니다. 그래서 불연성은 해당 없음이 되겠고 메틸에틸 케톤은 CH3, CO, C2H5, 트리에틸 알루미늄은 C2H5가 3개인 알루미늄, 메탄올은 CH3OH가 각각 O2랑 만났을 때 CO2, H2O가 되는 거, 그리고 O2랑 만났을 때 CO2, H2O, Al2O3, O2랑 만났을 때 CO2, H2O가 되는 것이
미정계수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도록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여기서 복잡한 반응식이 요건데요. 여기 개수가 2, 21, 12, 15, 그리고 1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반응식이 제일 좀 까다롭기 때문에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고, 풀이 과정은 우리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뭐 자주 나오는 화학식이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런 위험물 기능장 실기시험 풀이를 많이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아직 24년도판이 나오지 않았는데 24년도 기출문제가 출간되지 않았는데 일단 그 한 몇 주 있으면 출간이 될 것 같아요.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예전 기출문제 충분하게 좀 풀어보셔야 하니까 예전 거를 가지고 왔고요. 이런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단권화입니다. 본문 앞에 뭐 그 화학 반응식이든 뭐 위험물 표이든 이런 연소 범위라던가 해당되는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차곡차곡 정리를 해 나가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써 있게 되면 오히려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연소 반응식이나 화학 반응식은 표로 정리할 수 있게끔 우리 교재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이제 기출문제를 보고 그 기출문제가 문제에 대한 답으로 끝나지 않고 해당 해설이 다시 또 나온다는 생각으로 공부해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끝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